윤진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장관들이 자꾸 헌신, 봉사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지 말아라. 네. 근데 계속 하시네요, 이분들. 예, 유행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헌신 안 하셨는지 좀 묻고 싶고, 사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헌신을 말하는 게 좀 어색하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헌신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뭐 꼬투리 잡자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분들이 누리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무조건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오늘 주제도 뭔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좀 이어진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도 김병관 장관 내정자에 관한 그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청문회가 부끄러워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자격이 의심되는 인사 분명히 있죠. 그런데 상관없이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왜 청문회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내정자에게 코치를 해주는 팀들도 곤란한 질문에는 가만히 죄송하다라고 넘어가라 이렇게 코치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제목 그대로 청문회가 부끄러운 상황이라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청문회였죠. 네. 의혹이 한 30개 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 국방부 내에서도 이 장관을 정말 상관으로 모셔야 하는데 비토 분위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김병관 내정자가 일할 기회 달라고 주장한 기자회견, 헌신 얘기하면서 그걸 두고서 이제 군 관계자의 멘트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손자병법을 300번 읽었다고 하잖아요. 김병관 국무장관이. 그래서, 역시 손자병법의 전문가답다. 공기무비, 출기부리의 좋은 예다. 이렇게 애둘러 비판을 한 게 있는데요. 설명을 하면 예상하지 못한 곳을 공격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나간다. 그런 내용의 전술이거든요. 그래서 사퇴할 줄 알았던 김 내정자가 이제 뒤통수를 쳤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 청문회 무용론,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청문회 무용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가장 익숙한 풍경은 야당이 군기 잡고 호통치고 그러면 여당이 후보를 엄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고 치는 고습을 왜 하냐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도가 특히 심했습니다. 김병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를 엄호해줄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과 주장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 당시에 골프를 쳤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천안함 폭침 다음 날 오전 7시에 골프를 쳤기 때문에 폭침 사실 몰랐던 거 아니냐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다 난 정말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낸 거죠. 그런데 고지고대로 이 자료를 따른 의원들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 눈치가 보이고 엄호를 해야 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건데요. 그렇죠. 이거는 국회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엄호에 나서는 여당 의원들도 되게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면은 기억 안 난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넘어가는 청문회. 대답 더 듣고 싶어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예, 기억 안 난다, 죄송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제 청문회 굉장히 익숙한 풍경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청문회 소속 의원들한테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10분, 20분 이렇게 한정돼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시간 내에 자기가 준비한 질문을 다 해야 되니까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청문회 준비자를 만드는 걸 의원실에서 한번 봤는데 연극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짜놓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질문, 그다음에 예상 답변 이렇게 써놓고 예상 답변을 또 물고 의원이 또 질문하고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걸렸다 싶은 포인트가 있으면 딱 잡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시나리오 중에서 걸리는 지점을 딱 잡아서 그렇죠. 거기서 몰고 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런 답변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서 특히 공략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치밀하네요. 생각보다. 연극 시나리오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짜갔는데 내정자의 답변이 예상과 다르다. 그러면 의원이 굉장히 당황하고 이 경우에는 답변을 그냥 끊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답변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답변자가 추상적이고 하나만한 대답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하냐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는데 답변자는 그냥 묵묵히 듣고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비판을 해도 못 들은 척.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면
더 이상은 해볼 방법이 없는. 네, 방법이 없죠. 그냥 으름장으로 끝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워낙에 되풀이가 되니까 예, 청문회 준비팀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다 알고 연습을 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자세와 표정, 말투로 죄송하다,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하고 아무리 열받아도 평정심을 잃지 말고 그 상황을 넘겨라 이렇게 코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전문 코치도 따로 있어요? 준비팀이 있습니다. 원래. 네,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료도 준비하고 그런 약간 일종의 정무적인 코치까지 해주는 거죠. 아무리 열받아도 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차분하게 계속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별로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 도움이 안 이런 되는 것들은. 네. 그래요. 이렇게 하나만한 청문회라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맹물 같은 답변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 갖춘다. 이건 좀 국민들이 놀림당하는 기분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잘못이 있을 때는 제가 경솔했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목표는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지면 안 된다. 화면에 오만하게 비춰지면 안 된다. 청문회 위원들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이고 예전에는 보면 내 아내가, 저의 남편이, 저의 자녀가 저도 모르게 벌인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이 레파토리가 유행했는데 이건 이제 안 쓰고 요즘에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유행인데요. 다 인정하고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변 사강의 외교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나라의 랭킹을 매긴 셈인데 이게 굉장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준비팀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수습을 갓된 직원이 나름대로 친절하게 그 답변서를 써서 올린 거라고 해요. 근데 스크린이 안 된 거죠. 국장선, 특히나 장관은 더더욱 몰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문회에 나갔는데 그 진위가 잘못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마를 시키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 안 했다는 아니 근데 거죠. 그 서면 질의서는 자기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다 써줍니까? 그것도?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 또 맹점 하나가 이 부분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예, 참 듣고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데 네. 전에 어떤 청문회 자리에서는 야당 의원이 뒤에 있는 국장들 말고 저 후보자 본인이 답하세요. 이렇게 호통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결국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계속 쪽지를 건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맞아요. 장관 후보자에게. 또 하나 지금 인사청문 제도 보면은 이제 국회가 장관 임명 동의에 동의를 안 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이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문회 문제 있다 해도 이 문제점이 고쳐질까 의문 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이미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구조적 문제를 상쇄시킬 질적 내용, 그러니까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조차 정말 기준 미달이라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고 답하고 넘어가는 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는데 네. 이제 청문회 당사자는 이제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자세로 바로 그거죠. 성실히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거의 의원들이 놀림당하는 제가 심하게 말해서 놀림당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의원들만 놀림당하면 다행이기요. 국민들이 놀림당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지금 문자도 0414님 청문회 준비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들어오고 있네요. 윤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 수첩이었습니다.